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주현 장학사입니다.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학교에서는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육과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의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고 참고사항과 Q&A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점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책임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의 공통과목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중점에 최소 학업 성취를 보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에 발맞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기조는 사실 7차 교육과정 때부터 변함없이 지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도 이러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함께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이를 위해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하는 것이 학점제의 중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한다는 것인데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계고 기준의 학점제 도입 일정인데요. 수업량의 기준이 2023년도 입학생부터 학점으로 바뀌어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전 학년에 학점이 적용됩니다. 총 이수 학점 수는 2023년도 입학생부터 192학점으로 바뀌어 2025년이 되면 전학년 192학점이 되고요. 그런데 1학점 수업량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업량이 16회가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은 수업량이 17회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학년과 2, 3학년이 192학점은 독일하더라도 1학점 수업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론 해설서에서는 1학년의 경우 수업량 적정화로 확보된 시간에 학교가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2023년부터 국영수부터 시작되어 2025년이 되면 전 과목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만 하고 있지 과목 이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 25년이 되면 과목 이수제까지 시행되게 됩니다.
평가제도의 경우 작년 12월에 발표된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에 따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데 채용, 예술, 교양, 교과군, 과학, 탐구, 실험 과목, 사회, 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확정이 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평가 관련하여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도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의외로 헷갈리시는 게 교육과정 차수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2025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에 중점을 두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자기주도성, 주도적인 사람 등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는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가 제시한 학생 행위 주체성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고격점제 체제하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업을 설계하고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의 개념은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초소양은 정보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이나 선택과목 신설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과의 경우에 내용체계에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고 선택과목으로 국어 교과군의 문학과 영상, 미술 교과에는 미술과 매체 등의 과목이 신설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해 교과 간 연계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합니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한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학년 학교급 전환 시 학생들이 느끼는 단절감이 크고 긴장도가 높은데 이를 해소하고자 학교급 간 교과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현장의 자율성 강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론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인간상 중에서 일부 바뀐 것이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자주적인 사람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역량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6가지가 거의 그대로 제시되었는데요. 그중 의사소통 역량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의미에서의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개선되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자율동아리 봉사 진로 영역에서 봉사활동이 빠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3개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동아리 영역의 하위로 들어가 있지만 성격상 창체 모든 영역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25일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때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이 개정된 것입니다. 1장 서울교육과 서울교육과정에서는 서울미래교육의 원리로 공존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포용, 공존, 주도성이 제시되었고 운영 원리로 자율성, 책임성, 접학성, 민주성, 개방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성의 주안점으로는 행복한 학습자,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체제 구축,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평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조 방향으로는 학습자 주도성 신장, 협력과 소통 강조,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생태 문명적 전환 실천, 디지털 미디어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에서는 서울교육과정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향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절차로서 설계, 실행, 성찰의 3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이 3가지 단계가 선순환을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강조 분야로 기초소양교육, 독서토론 글쓰기 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안전건강교육, 역사통일교육, 예술교육, 인성교육, 지능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4일에 안내드린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주요 사항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격잠재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라 192학점의 적용이 영차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2025학년도에는 1, 2, 3학년 모두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총 192학점이 됩니다. 단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1학년은 1학점 수업량이 16회이기 때문에 창체 시간이 18학점 곱하기 16회 하여서 288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제가 변경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보통교과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 융합 선택 과목이 추가되었고 전문교과는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3개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가 재구조화되었는데요. 보통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특목고 과목이었던 전문교과 1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로 통합되었고 선택과목에는 융합선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과목의 성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 영역이 교과군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같은 교과 영역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폐지되었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군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사회교과군 안의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초소양이 강조되면서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에 정보가 추가되었고 학기 단위 과목 이수를 위해서 공통 과목은 1과 2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점 배당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학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필수 이수 학점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각 2학점씩 총 10학점이 감축되어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은 84학점이 되었고 자율 이수 학점은 10학점이 늘어서 90학점이 되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학점 곱하기 16회에서 28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학점 및 증감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5와 2021을 비교해 봤는데요. 공통과목의 기본학점은 4학점에서 1학점 감이 가능하여 3에서 4학점으로 한국사 1, 2는 각 3학점, 과학탐구 실험 1, 2는 각 1학점으로 되었습니다. 선택과목은 기본학점 4학점에서 1학점 증감 가능하여 3에서 5학점,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은 기본학점 3학점에서 1학점 증감 가능하여 2에서 4학점, 별표 표시한 과목은 기본학점 2학점에서 1학점 감 가능하여 1에서 2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요. 파란색 글씨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표시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 이수학점 192학점,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의 288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1학점 수업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회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이 아니라 이제는 학기 단위 과목 이수이기 때문에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로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신중을 기하셔서 가능한 한 변경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 변경하시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되 학생, 학부모에게도 잘 안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목의 이수 시기 및 학점인데요. 학기 단위 과목 이수가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과목을 반드시 학기 단위로 편성해야 합니다. 단 전문교과 중 전공 실무 과목은 하나의 능력 단위를 다음 학기에 이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 2학기에 걸쳐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가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동일한 과목을 학생들이 중복 수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학년 때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학기당 이수학점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특정 학기 학점을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학기당 학점이 편차가 생기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고려하여 과도한 학기 간 학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최소 편성 학점과 최대 편성 학점의 학기 간 차이를 5학점 이내로 권장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경우 동일 과목은 동일 이수학점 수 편성, 이 내용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교과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초과 이수학점이 적정화되도록 해야 하고 특히 특목고의 경우에는 총론에 표 6에 제시된 특목고 선택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점 취득의 인정 부분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신설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하는데 과목 및 창체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목 이수 기준은 아직 명시가 안 되었는데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과목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 충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침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교육부 훈령이 나와봐야 하는데요. 교육부 훈령은 내년도 1, 2월에 나오는 관계로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는 올 9월에 과목 이수 기준, 창체 이수 기준, 아울러 졸업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9월에 교육부 지침이 오면 관련 부서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이수 전에 편성하고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공통과목 증감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4학점 가능합니다. 한국사 1, 2는 기본학점 3학점의 증감 불가인데 한국사는 세계사나 동아시아 역사 기행 등 역사 관련 선택 과목 편성 전에 이수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택 과목 편성 시 유의사항인데요. 과학탐구실험 1, 2는 각 1학점이고 공통수학 1, 2와 공통영어 1, 2는 각각 기본수학 1, 2와 기본영어 1, 2로 대체하여 편성 가능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때는 밑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기초학력 보충과정, 직업과정, 대안과정, 채용예술과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체하여 편성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2022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기본학점 4학점, 채용예술교환교과고는 기본학점 3학점이고 모두 1학점 증감 가능합니다. 별표 표시한 스포츠문화, 스포츠과학, 생애설계와 자립과목은 기본학점 2학점에서 1학점 감 가능합니다. 다음은 과목별 기본학점 및 증감 범위를 총 정리한 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2에서 위계성이 명확한 과목은 미적분 1, 2처럼 로마 숫자 1, 2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은 위계에 따른 구분이 아니므로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각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협의회에서 내용 검토를 하시고 편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의 활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세부 지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을 신설 과목으로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학기 6개월 전까지 교육청에 신청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때 승인받은 교육감 승인 과목은 재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되어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편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을 편성하셨던 학교들은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의 재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편성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타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과목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를 교육과정 최종안 제출 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는 최초 개설 시 1회만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 현황을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면 교육청에서 신청 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되므로 학교에서는 편리하게 신청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이나
대학 과목 선이수제 과목, 국제적으로 공인반응 과목 편성에 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 편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승인 과목은 별도의 서식 제출 없이 학교 내 민주적 편성 절차, 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교과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교육청 제출 홈페이지 게시 정보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은 타시도에서 승인을 받은 과목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사용 신청서와 함께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출하시고 편성하셔야 하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편제표 제출하실 때 신청서를 같이 주시는데요. 편제표 제출 후 신청서 제출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교육과정을 변경해서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을 편성했을 경우에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편제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체육교과 매학기 편성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교급과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 교과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통해서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과나 창제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연계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기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대학 선입습 과목, 사회생활 안내와 적응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특수교육 전문교과 개설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진로선택 또는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선행학습을 주장하는 학교 교육과정은 편성하시지 말아야 하고요. 종교과목은 종교과목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를 편성해서 선택 기회를 주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는 학생,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단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 288시간으로 운영되고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3가지 영역으로 변경된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지 말아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 연계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고등학교 주요 내용입니다. 교과 이수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학점은 84학점입니다. 과목을 개설할 때는 보통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교과 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교과 중에 전공 실무 과목은 국가 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교과를 개설할 때에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고 제2외국어 과목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시 과목 외에 신설 과목 승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편제는 진로선택 또는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보통교과 중에 특목고 선택 과목은 일반고에서도 편성 가능합니다. 특목고 선택 과목 편제표, 총론에 표 6에 제시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의 과목 유형에 따라 편성해야 하고 학교 유형이 아닌 제시된 교과군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고에서 특목고 선택 과목을 편성할 경우 과학고등학교 계열의 수학과학 정보교과군은 기본학점 4학점에 1학점 증감 가능하고 체육고등학교 계열의 체육교과군, 예술고등학교 계열의 예술교과군은 기본학점 3학점에서 1학점 증감 가능합니다. 특목고 선택 과목을 일반고에서 편성할 때는 과학, 체육, 예술의 계열이 아니라
수학, 과학, 정보, 체육, 예술, 교과, 군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해 교과 간 균형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이수학점의 총 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과 174학점의 50%는 87학점이지만 여기서 한국사 6학점을 빼면 81학점이 되어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의 총 이수학점은 81학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교과 이수학점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학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를 176학점으로 2학점 초과 이수를 하게 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는 81학점에다가 초과되는 2학점의 50%인 1학점을 추가해서 82학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2, 3학년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편성해야 하고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과 선택 과목 개설 기준과 절차를 잘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이 가능하다면 소인수 선택 과목 운영을 확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중점학교의 경우에는 자율 이수학점의 30% 이상으로 해당 교과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점학교 관련 세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업에 관한 과정 운영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일반고에서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 있다면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보내드리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관련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직업교육 위탁 학생은 소속교에 출석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해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합니다. 다음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주요 내용입니다. 교과 이수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학점은 75학점이고 특목고도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 이수학점 중 68학점 이상을 특목고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목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고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단, 체육, 예술, 실기, 실습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 편성하는 보통교과 과목을 특목고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은 불가합니다.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 따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각 전공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특목고도 직업계열 과목인 전문교과를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이 경우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이 경우 전공실무 과목은 국가 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역시 유의하셔야 하고요. 과목의 성격에 따라 해당 계열의 전문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공 관련 교과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고시 과목 외에 신설 과목은 사전에 교육감 승인 받아야 하고요. 교육감 승인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이나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특목고는 학교 설립 취지를 고려해서 전공 교과목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보통교과 과목 편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을 교과 군별로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과목명이 바뀌거나 새로 신설된 과목들입니다. 공통과목은 모두 1, 2로 분리된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한국사가 사회교과군 안으로 들어왔고 역시 1과 2로 분리되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도 모두 1과 2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과정의 정보가 교과군으로 들어온 것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별표 과목, 즉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 등 3개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기본학점 2학점에 1학점 감 가능하여 1에서 2학점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제2 외국어 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목고 과목이었던 전문교과 1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것은 현재 자사고 특목고 존치 관련으로 교육과정 개정 논의 중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는 일반 선택만 있었는데 2022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과정 특수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입니다. 특목고에서 이 과목을 편성하면 기본학점 4학점에 2학점 증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론에서 일반고에서 편성하는 보통교과는 표 5로, 특목고에서 편성하는 보통교과는 표 6으로 분리해 놓았지만 둘 다 모두 보통교과입니다. 따라서 특목고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보통교과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총론에서 표 5와 표 6은 지명관계상 앞뒤로 분리해 놓은 것이지 둘 다 같은 보통교과입니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특목고 선택 과목을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편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한 계열은 특목고의 학교 유형을 의미합니다. 과학계열은 과학고, 체육계열은 체육고, 예술계열은 예술고입니다. 그리고 그린색 박스 처리한 수학, 과학, 정보, 체육, 예술은 교과군입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때는 이 그린색 박스의 교과군으로 편성을 합니다. 따라서 특목고 선택 과목을 일반고에서 편성하면 그린색 박스 처리한 수학, 과학, 정보, 체육, 예술 교과군으로 편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박스의 특목고 계열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색 박스의 교과군에 따라 편성합니다. 앞에서 특목고 과목은 과학, 체육, 예술 계열이라고 분류했는데 이것은 교과군이 아니라 특목고 유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 국제계열이 교육과정 개정 진행 중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8월 중 개정고시 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총론이 개정되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년 방향도 변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목고 선택 과목 기본학점과 일반고의 편성시 유의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특목고 선택 과목은 일반고에서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통교과를 편성하시면 되고 계열이 아니라 교과군에 따라 편성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감 범위도 기본학점 4학점에서 1학점 증감 가능하고 체육예술교과군은 기본학점 3에서 1학점 증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시과목 중 교과용 도서가 없는 과목입니다. 총 31개 과목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학교과 관련입니다. 다음 표는 고등학교 수학교과 과목 구조인데요. 수학교과는 미적분 1, 2 외에는 특별한 위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2는 2015와 달리 위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학교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내용에 누락이나 비약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입학생 기준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개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습자 맞춤형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학년 공통과정 편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학 교과군의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과학탐구실험 1, 과학탐구실험 2 과목은 기본학점으로 편성하여 총 10학점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교과군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과목은 기본학점으로 편성하여 총 8학점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중점과정 편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년간 과학, 수학, 정보 관련 교과에서 교과 총 이수학점의 45%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십시오.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과군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교과군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관련 교과군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전문 교과 중 2과목 또는 4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융합 선택 과목의 편성을 권장합니다. 과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목고 선택 과목 중 과학 계열에 관한 과목의 편성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 중 교육용 도서 관련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반드시 2025학년도에 사용이 가능한 교과용 도서 또는 교사학습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신설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교과용 도서나 교사학습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전에 교과용 도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사용 가능한 교사학습 자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용 도서가 없거나 교과서 개발 계획이 없다면 교사학습 자료 활용 계획을 교육과정 편성 전까지 교과협의회에서 꼭 검토를 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사학습 자료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드렸습니다. 교사학습 주제별로 교사학습 자료는 서책,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 자체 제작 학습지 등을 예시로 드렸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꼭 검토하시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교육과정 편성안 작성할 때에는 서울시나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의 경우 꼭 주의하실 것이 나이스에서 과목명만 보시고 편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교육과정의 학교 급, 내용체계, 성취 기준 등을 꼭 살펴보시고요. 교과용 도서가 있는지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학교 급,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1 개정교육과는 교과용 도서는 언제 학교로 안내되냐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교육부에서는 현재 9월에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단 교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셔서 편성을 하시고요. 차후에 교과용 도서가 나오면 그때 교과용 도서를 검토하시고 편집표 작성을 수정 보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편성해야 합니다. 먼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등의 절차를 꼭 거치시고 편집표를 교육청에 제출하시고 홈페이지 게시, 정보 공시 등도 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학교에서 잘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편제표, 교육청이 제출한 편제표, 나이스 교과목 편제, 수업 운영하는 과목,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과목, 정보공시 내용 이 모든 것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한 편제표는 가능한 한 변경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주적인 절차를 똑같이 거치셔서 편성하시길 강조드립니다. 학교가 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변경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성 시 참고 자료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토파보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교육부에서 올 봄에 학교로 배부해드린 총론 및 강론, 창의적 체험활동 PPT,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안내자료, 각 과목별 수업평가 안내자료 등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5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22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등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CIC에 가시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차수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듀네틱 클리어에 가시면 교육과정 총론 및 강론이 차수별로 모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료를 또 클릭을 하시고 교육감 승인 과목을 클릭을 하시면 서울특별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교육감 승인 과목의 교육과정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클릭하시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클릭을 하시면 범교과 주제 적용 안내 자료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토파보기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클릭하시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클릭을 하시면 총론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각 교과 교육과정 PPT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교육과정 PPT는 학교의 USB 자료로 이미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수학습자를 클릭하시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클릭하시면 학교 급별로 교과별 수업평가 안내 자료도 보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 Q&A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3년간 총이 수학점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최소 192학점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증비 운영도 가능은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고려해서 지나친 증비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개설학점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6개 학기 동안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기당 학점수를 적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와 창체의 학점을 고르게 분배해서 학생들의 인지와 정서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일별로 수업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고 학교 내 미개설 과목에 대해 수강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고려해서 학교 내에서 과목 선택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등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생이나 귀국 학생 대상의 학점 이수 지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 안내하셔야 하고요. 미이수 학생이 발생했을 시 미이수 과목에 대한 보충 지도 방안도 잘 고려해서 학사 일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업량 적정화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업량 적정화는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적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업량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기학점제 체제하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진로학업 설계지도, 소위수 선택과목 운영 등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를 갖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는 수업량이 적정화되었어도 190일 이상의 학사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고요. 수업량 적정화로 확보된 시간들을 활용해서 선택과목 안내, 진로진학 상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등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도 수업량 유연화가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7을 이수하는 수업량이고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수업량 유연화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라고 제시하고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이 16회이므로 16 플러스 1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확보된 1회분의 시간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나 학교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업량 유연화로 학교에서 하시던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수업량 유연화를 근거로 기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강과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의 안내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교육부에서 관련 내용 안내가 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증비하여 편성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론에 제시된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이수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과 이수학점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이수학점을 176학점으로 2학점 초과해서 편성한다면 2학점의 50%인 1학점을 81학점에 추가해서 82학점 이내로, 교과 이수학점을 178학점으로 4학점 초과해서 편성한다면 4학점의 50%인 2학점을 81학점에 추가해서 83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수학, 기본 영어를 대체 이수한 경우 공통 수학, 공통 영어를 추가로 이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통 수학이나 공통 영어를 대체해서 기본 수학이나 기본 영어를 이수한 경우에는 공통 수학이나 공통 영어를 별도로 이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 수학 1은 공통 수학 1을, 기본 수학 2는 공통 수학 2를 각각 대체하므로 기본 수학 1과 공통 수학 1을 모두 이수할 수 없고 기본 수학 2와 공통 수학 2를 모두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특목고 선택 과목 중 과학계열 선택 과목은 모두 과학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냐는 질문이 꽤 있는데요.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은 특목고와 학교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과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론의 표육에 제시된 과학, 수학, 정보, 체육, 예술, 교과군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목을 1, 3학년에 나누어 편성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학기 단위 과목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과목은 한 학기 내에만 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진로 연계교육과 진로 학업 설계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진로 학업 설계지도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에 따라 학습과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 연계 교육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학교급별 연계와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진로 학업 설계 지도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진로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과목을 1학기와 2학기에 같은 학점으로 동시 편성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학생이 1, 2학기 중복 수강을 하지 않게 지도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보고서에도 보고된 것처럼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를 더 주고 교사는 1, 2학기 수업 과목이 같아 수업 시수 배정에 좀 더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학기와 2학기의 수강 인원 및 수강생의 특징이 달라서 평가 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교사의 학기별 수업 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학기와 2학기 모두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1, 2학기 같은 과목을 편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가 중간에 변경되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고 교사의 학기별 수업 과목 및 시수 모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수업 시수 배정, 다과목 지도 부담 등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학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성적 처리 지침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2023년 12월 27일에 발표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따르면 과목별 선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은 다음 표처럼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 채용 예술 교과군 과목,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교과군을 제외하고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교육부 지침이 정해지면 관련 부서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교육부 지침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졸업규정, 과목 이수 기준,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평가 지침,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교육부 훈령 등에 대한 안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 외국어 국제 계열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8월 개정 고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현 시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시기 매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각종 기관들과 소통하며 이 미완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어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교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은 이러한 미완의 퍼즐을 학교와 함께 노력하여 완성의 퍼즐이 되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송주현 장학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